바렐은 고요한 시골 마을 연평에서 살고 있는 최고의 검술 대가입니다. 검과 혼연일체가 된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수련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30대 중반인데 아직 연인이 없다는 것. 그의 나이 지긋한 아버지는 이 문제를 자주 꺼내며 솔직히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 하죠. 바렐은 수련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지난 20년이면 충분하다며 어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다그칩니다. 나이가 든 아버지는 아들이 효도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죠. 바렐의 주된 일은 마을 주변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는 이것이 다 자기 혈육이라며 핑계를 대곤 합니다. 게다가 아직 아내가 없으니 손주가 있을 리가 없지요. 아버지는 검도관에 예쁜 여자들이 부족하지 않다며 대충 한 명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권합니다. 바렐은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하려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그는 계속해서 시합하며 제자들을 지도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맨은 항상 검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도 위대한 검사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자신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속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고 느끼니까요. 위대한 검사는 아니지만 그는 가르침에 재능이 있기에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배우러 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대개 성공의 열매를 맺곤 합니다.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건 언젠가 할 일이죠. 바렐은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마디로 아버지를 무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도 손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때 옛 제자인 알루시아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옵니다. 지금은 왕실 기사의 대장입니다. 맨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은 셈이죠. 그는 오늘 왜 왔냐고 묻자 알루시아는 자신도 부하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렐은 어릴 적부터 숨은 보석이었던 그녀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온 이유는 맨이 왕실 기사단의 특별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맨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루시아는 왕실 인장에 찍힌 추천서를 보여줍니다. 이런 제안을 거절하면 목숨이 위험할 거라고 하네요. 알루시아는 빨리 준비하라며 마차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재촉합니다. 내일은 바렐이 수업이 없기에 오늘 일부러 찾아왔답니다. 아버지도 이 소식에 찬성하며 며느리도 데려오라며 알루시아와 맨을 연결해 주려 합니다. 그녀가 예쁘니까요. 바렐은 나이 차이가 커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베로의 어머니가 담담히 말했지. 그건 결국 때가 올 뿐이야.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 하지만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안고 싶어 하셨지. 그때 고등학생 시절 제자였던 알루시아가 문을 두드렸어. 지금은 왕실 기사단의 대장이 된 그녀. 맨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지. 맨에게 오늘 온 이유를 묻자 알루시아는 자신도 부하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어. 베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같았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지. 오늘 온 이유는 맨이 기사단의 특별 지도자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맨은 이해가 안 됐지만 왕실 인장이 찍힌 추천서를 보여줬어. 이거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알루시아는 얼른 준비하라며 마차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재촉했어. 다음날 베로는 가르침이 없어. 알루시아가 일부러 오늘 찾아온 거였지. 무도관에 영향 안 주려고. 아버지도 찬성하며 며느리를 데려오라 했고 맨과 알루시아를 이어주려 했어. 그녀가 예쁘다며 연령차가 크다고 했지만 베로는 아버지 말씀을 허튼 소리라 생각했지. 사실 알루시아는 맨을 좋아했어. 나이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감정에 대해선 솔직히 말하지 못했지. 마차 안에서 맨이 제자가 아직 자기 선물한 검을 쓰냐고 물었어. 졸업 선물이라며 알루시아는 소중히 여기고 있었지. 하지만 왕실기사단 대장이라면 더 좋은 검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그녀는 편한 검이라 바꾸고 싶지 않다고 답했어. 맨은 선생이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알루시아가 이미 자신을 뛰어넘었다고 느꼈지. 젊은이들을 따라가려면 30대 넘은 자신은 힘들다고 생각했거든. 알루시아는 맨을 시골의 성검이라 불렀고 결국 그 칭호를 맨도 받아들였어. 그가 키운 검객과 모험가들은 모두 최고였기에 성검이라는 별명이 괜한 게 아니었지. 맨은 그저 알루시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자책했어. 기사단 특별 지도자가 된 건 맨에게 딱 맞는 자리였어. 중요한 건 알루시아가 이 기회를 빌어 스승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했다는 거지. 그렇게 그들은 해질 무렵 수도에 도착했어. 오랜만에 외출이라 맨은 기념품을 사려 했고 알루시아는 숙소를 찾아 다음날 일정을 계획했어. 베로는 번화한 도시 생활이 익숙지 않았지. 다음날 아침 그들은 모두 앞에 서서 소개받았어. 알루시아가 말하길 맨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수도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온 맨은 기념품도 사고 싶어 했다. 제자도 편히 쉴 수 있는 여관을 찾아 하루 묵은 뒤 내일 계획을 세우자고 했다. 확실히 바렐은 번화한 도시 생활에 익숙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군대 앞에서 자신들을 소개했다. 알루시아는 맨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시골촌 아저씨일 뿐 대단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몇 마디 나눈 뒤 민도 감동적인 연설로 칭찬받았다. 계약에 따라 그는 앞으로 주 며칠 이곳에 와서 가르쳐야 한다. 무도관 일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달려와 인사했다. 그녀는 알루시아와 동기인 쿠룬이었다. 아직 어리지만 현재 기사로 활동 중이었다. 그 시절 그녀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수련하던 아이였다. 꿈을 이룬 건 모두 맨 스승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그들은 여기서 지원할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명령하라고 했다. 밤이 되어 청년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더욱 기쁜 건 지금 집에 손님이 있다는 것. 그 손님은 바렐의 뛰어난 제자 젤리치였다. 이미 가정도 꾸렸고 아이도 있었다. 반면 스승은 아직 미혼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수도로 보내 여자를 만나라고 했다. 검술 가르치는 일은 젤리치에게 맡기고 결혼할 때까지 수도에 머무르라 했다. 바렐은 크게 놀랐다. 알고 보니 젤리치는 아내가 아이를 낳아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모험가 일을 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지내려 한 것이다. 미는 이미 백금 등급인데 그만두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다. 랜드는 맨 스승의 은혜를 늘 기억했다. 바렐은 10년 전에 가르쳤을 뿐 그가 지금 이룬 성과는 모두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모험가는 부유하지만 위험도 크기에 여기서 검술을 가르치는 게 낫다. 바렐은 제자를 매우 신뢰해 그를 완전히 맡기고 아들을 수도로 보내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라 생각했다. 베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꾸리는 걸 받아들였다. 이튿날 맨은 알루시아에게 여관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제자는 행운이라 생각했다. 그 덕분에 스승을 꼬시기 더 쉬워졌으니까. 전날 묵었던 여관은 좋았지만 비쌌다. 현재 도시에 머물러야 하니 가격이 좀 더 싼 곳을 우선적으로 골라야 했다. 제자는 스승이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지내자고 했지만 베로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런 제안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제자는 조금 실망했지만 곧 식사하러 가자고 했다. 이걸 진짜 데이트라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왕실 기사단장을 모르는 남자와 함께 다닌다며 비난했다. 베로는 알루시아가 오해받을까 걱정했다. 그 말은 리산드라가 한 것이었다. 그녀는 제자의 앙숙이었다. 싸움이 번지지 않도록 그들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 건장한 여자는 계속 따라와서 스승이라 불리는 남자가 누군지 캐물었다. 맨은 검은색 모험가 휘장을 본 적이 없어서 호기심이 컸다. 고개를 들자 리산드라가 맨을 스승이라 불렀다. 사실 그녀도 맨에게 검술을 배운 적이 있었다. 둘은 오랜만에 만났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고아였고 검술을 배우게 된 이야기를 꺼냈다. 맨도 그때 일을 떠올렸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다니 믿기 어려웠다. 리산드라는 자신의 성공담을 전하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맨은 웃으며 다들 바쁘다며 이렇게 성장한 모습만 봐도 기쁘다고 말했다. 함께 다니는 이유를 묻자 알루시아가 스승이 왕실 기사단의 멘토라 답했다. 또 맨이 머물 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리산드라는 그런 일은 자신이 최고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유는 오래전부터 모험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모든 조건에 맞는 장소를 찾았다. 베로는 알리아에게도 감사했다. 둘이 정말 친한 사이였다. 그들은 웃으며 스승에게 휴식을 권하고 떠났다. 다음날 아침 맨은 젊은 기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대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맨보다 강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며 실력을 시험해보자 했다. 알루시아도 부장을 드로운이라 소개했다. 제자는 도전도 받아들였다.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싸움에 끌려간 맨은 어쩔 수 없이 응했다. 모두가 맨을 얕봤다. 대장은 칭찬했지만 그가 그렇게 강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맨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중년 아저씨일 뿐 최소한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은 지키고 싶었다. 싸움이 시작됐다. 드로우는 강력한 일격을 가진 검술가였다. 하지만 기술은 부족해 공격 방향만 바꾸면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맨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멈춘 것이었다. 드로우는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속도와 힘은 대단했지만 공격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다. 계속 밀려나자 최고의 필살기를 썼다. 하지만 맨은 기적처럼 피하며 뒤로 돌아서 싸움을 끝냈다. 알루시아가 부장에게 만족하냐고 묻자 그는 바로 생각을 바꿔 맨을 칭찬했다.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은 알루시아의 칭찬만 있을 뿐 맨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고 생각했어. 맨 역시 중년 아저씨일 뿐이라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지. 드디어 시합이 시작됐어. 상대는 강력한 배기력을 가졌지만 기술은 부족했어. 공격 방향만 살짝 비틀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수준이었지. 사람들은 맨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 일부러 멈췄던 거였어. 상대는 전력을 다해 공격했는데 각 배기마다 속도와 위력이 대단했지. 하지만 공격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어. 계속 밀려나자 상대는 최강 기술을 썼지만 맨은 어찌된 일인지 그것도 피해냈어. 전장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알루시아는 부대장에게 만족했는지 물었다. 그는 즉시 마음을 바꿔 선생님의 뛰어남을 칭찬하며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민의 진면목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모두 모여 첫 수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그를 얕본 것에 대한 사과로 모두를 대접했다. 베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가르쳐주겠다고 하자 당연히 반응하는 게 정상이라 여겼다. 민 역시 젊은이에게 개선할 점을 여러 군데 지적해 주었다. 이 시골 마을에서는 젤리치가 선생님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민이 이곳을 떠날 수 있어 매우 기뻐했다. 그런 검술 재능을 평생 가르치는 데만 쓸 순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보처럼 강한 사람은 본 적 없다고 확신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